자, 이번 영상은 거래 내역을 집계하는 것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가 두 개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 날짜 사이에 해당하는 제품 1에 대한 매출의 합, 그리고 각각 지출 항목에 대한 지출의 합을 계산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환경을 보면 지금 매출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제품 1만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조건이 뭐냐면 제품들 중에서 자, 그 중에 제품 1에 해당하는 걸 여기다 집계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스타트 데이트보다는 커야 돼요.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일자들이 엔드 데이트보다는 작거나 같으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질문을 3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매출의 합계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옆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도.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위쪽에 제목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제목도 보면 여기서 그냥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이 부분에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를 입력을 했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위치에 들어가도록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걸 또 추가적으로 할 거냐면 만약에 여기가 공백이라면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얘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로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것까지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첫 번째 여기 위에다 쓸게요. 자, 이퀄. 자, 그 다음에 거래 내역 집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화면에 보여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운표. 그다음에 거래 내역 집계라고 되어 있는 거에 뒤에 가로 열기까지 다운표를 하고 풀을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자, 2019년 5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 얘 대신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대신에 그죠? 자, 얘 대신에 얘가 찍혀야 되잖아요. 이 실제 HA2가 그래서 얘 HA2를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HA2에 해당하는 이 부분 말고 뒤에 있는 걸 또 찍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빼기를 한 다음에 뒤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를 찍어주면 H의 2부터 I의 2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중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거는 우리가 마이너스 계산을 위한 게 아니라 화면에 그냥 나오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H의 2의 결과에 그 다음에 빼기를 붙여라 하는 거예요. 풀을 붙여서 자, 풀의 역할을 하는 앰퍼샌드 해주고 빼기의 앞뒤에다가 다운표를 해줍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앰퍼샌드를 한 다음에 i의 2라고 되어 있는 거를 결과를 나오게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가로는 앞에 있는 가로하고 맞물리는 뒤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출력이 돼야 되는 가로잖아요. 그래서 얘도 자, 다운표를 해줄 건데 앞에 풀을 붙여놓고 다운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서 다운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쳐볼까요? 자, 그러면 숫자로 나오잖아요. 4만 얼마 이렇게. 자, 이건 이제 날짜 형식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더블 클릭해서 HA2라고 되어 있는 거 요 부분을 자, 앞에다가 텍스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text 가로 열고 자, 위에서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value라고 돼 있어요. value가 끝까지가 아니라 사실은 h2 하나만이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 컴마를 해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운표 안에 서식을 지정해 주는데 일단 공간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다운표 가로를 닫고 이러면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이 다운표 안에다가 형식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자, 연도로 4개라 나오게 할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Y 4번. 그리고 구분기호는 점을 찍을 거고 한 칸 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M 2번 점 찍고 한 칸 띄고 D 2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H2를 이런 형식으로 맞춰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I2.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겠죠. text 가로 열고 i의 2를 가지고 컴마 그 다음에 다운표 2개 가로까지 닫아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로 안에다가 뭘 해주냐면 y 4번 점 한 칸 띄고 m 2번 점 한 칸 띄고 d 2번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일단 나왔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중간에 있는 게 띄어쓰기를 앞뒤로 하고 싶다 빼기해서 자, 그러면 다운표 사이에 있는 여기에다가 한 칸 띄고 뒤에서 한 칸 띄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뒤에 얘가 공백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뒤에 있는 I2는 안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자, 텍스트 시작부터 뒤쪽에 나와 있는 가로, 여기에 텍스트 끝나는 부분, 가로까지 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하나 해놓습니다. 해놓고 텍스트 요 위치에다가
위치에다가 자 if를 합니다. if 그리고 물어봐요. 가로를 열고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 i2가 공백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is blank라고 하는 게 있죠. 공백이냐 비어있는 셀이면 true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is blank라는 거 나오면 탭키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어디를 찍어주냐면 i에 2를 찍어줬어요. 자 이거는 인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value가 끝났으면 가로를 닫습니다. 자 그리고 컴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if 만약에 is blank i의 2가 공백이냐 그러면 컴마 자 우리가 아까 뒤쪽에 했던 거는 공백이 아닐 때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공백일 때 나와야 되는 거 그거를 써야 되니까 우리가 아까 카피를 해놨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럭을 해서 복사를 해놨죠. 자 그거를 여기다 놓고 컨트롤 V를 합니다. 그리고 컴마 그리고 뒤에 false에 관련된 부분이 표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끝났느냐? 끝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얘가 잘 보시면 if의 가로를 열었어요. 요 if의 가로가 자 가로를 열고 블랭크의 가로 열고 블랭크 닫았어요. 자 텍스트가 여기서 끝났다는 거 표시가 됐고 이 텍스트 끝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텍스트 여기서부터 끝났어요. 자 이 가로는 전체적인 가로가 아니죠.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뒤에 가로 뒤에서 해줘야 돼요. 가로 뒤에서 자 지금 if에 관련된 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가로 뒤에다가 다시 한번 가로를 해주면 if라고 되어 있는 이 설명이 없어져요. 자 보세요. 자 가로를 하는 순간에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형식이 맞춰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지금은 두 개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나오지만 5월 3일이라고 되어 있는 걸 없애볼까요? 자 없앴어요. 그랬더니 스타트 데이트에 대한 거 하루에 대한 집계 내역을 하겠다 이렇게 표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하루짜리를 쓸 건지 아니면 여러 날에 해당하는 기간의 집계를 쓸 건지 그거를 이 프로그램 하나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2019년 5월 3일에 해당하는 걸 입력을 했더니 다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건 끝났고요. 매출 합계하고 지출의 합계는 sum이라는 함수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번에는 제품 1에 대한 집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서 보면 금액과 부가세는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합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집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합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equal sum을 해주고 앞에 두 개를 더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sum이라고 해서 이렇게 결과를 냈고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것만큼 얘도 가죠. 앞쪽에 되어 있는 거 클릭한 다음에 서식 복사라고 되어 있는 거 한 다음에 H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서식이 맞춰졌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기간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데 가서 해봅시다. 제품 1에 대해서 equal sum ifs 조건이 여러 개니까 ifs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매출 현황에 가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sum range라고 하는 거는 실제 합계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범위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위치가 바뀌면 안 되니까 F4를 눌러서 절대주소를 해주고 컴마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제품들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제품 1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품들을 범위를 잡습니다. 범위를 잡고 F4를 눌러서 컴마. 자, 그 다음에 기간 내역에 가서 원하는 제품의 이름. 자, 여기서는 제품 1이라고 나오죠. 자, 요거를 선택하고 컴마를 누릅니다. 자, 그런데 얘는 옆으로 복사할 게 아니라 밑으로만 복사할 거니까 B에 4라고 되어 있는 거는 변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아래쪽으로만 어차피 카피를 하게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쓰여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날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매출 현황에 가서 자, 날짜들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F4를 눌러주고요. 그 날짜들 중에서 컴마, 다운표 안에 크거나 같으냐, 누구보다 자, 기간 내역에 가서 첫 번째에 있는 얘보다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렇게 하고 따옴표를 닫아야 되죠. 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얘가 따옴표 안에 H2라는 주소가 들어갔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조건을 쓸 때는 따옴표 안에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식이 들어가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따옴표를 앞쪽에다가
다운표를 해줍니다. 이렇게 다운표를 해주고 앰퍼샌드를 묶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처럼 되면 얘가 결과가 결국은 H의 2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컴마. 자, 두 번째 조건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엔드 데이트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어떤 것이 매출 현황에 가서 날짜들 중에서 F4키를 누르고 컴마 다운표 안에 작거나 같으냐 그리고 뒤로 가서 기간 내역 중에 엔드 데이트 요걸 해줘야 되겠죠. 자, 엔드 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얘는 절대 주소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운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했으면 가로를 닫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너무 좁으니까 위에 게 안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나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보면 자, 얘를 클릭하면 아래쪽으로 식을 늘려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랬을 경우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운표를 뒤에 있는 다운표를 지워주고 그죠? 지워주고 작거나 같다라고 한 그 부분에 뒤쪽에다가 다운표를 해주고 앰퍼샌드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범위를 잡아준 부분은 다 절대 주소를 해야 되고요. 그죠? 자, 그리고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역시 절대 주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 쭉 되어 있는 거 H2 얘도 절대 주소, 그 다음에 뒤에 쭉 가서 I2도 절대 주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이렇게 오류가 났는데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확인을 눌러서 여기에 나와 있는 fx 요걸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봤더니 자, 지금 sum if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됐어요. 매출 현황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제가 아마 왔다 갔다 했나 봐요. 자, 매출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한 번만 돼야 되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매출 현황에 HA 2부터 HA 21까지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아까 그게 잘못됐었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하면 결과가 나온다고 표시가 됩니다. 자, 확인을 눌렀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12만 1,000원 이렇게. 자, 그렇다면 얘가 요 기간에 해당하는 것 중에 제품 1이 있나 한번 볼까요? 5월 2일, 5월 3일이니까 매출 현황에 가서 5월 2일, 5월 3일에 해당하는 것 중에 제품 1, 5월 2일, 5월 3일 중에 제품 1이 66,000원. 그 다음에 제품 1이 55,000원. 그러면 6이 12, 12만 1,000원 정도 나오나요?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그럼 하나일 때 한번 볼까요? 얘가 없어졌을 때. 자, 딜리트를 눌렀더니 결과가 안 나왔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쓰여진 날짜가 어떻게 됐죠? 얘하고 얘 사이에 해당하는 값인데 사실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0으로 취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보다 크면서 0보다 작은 애가 있을 수 있나요? 그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얘가 공백이냐라고 물어봐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if 가로 열고 is blank blank 블랭크를 합니다. 누구를 자, i에 2를 찍습니다. 얘가 공백이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하나를 만들어서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F4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가로를 닫았어요. 컴마. 자, 그 다음에 어떤 거라냐면 얘가 공백일 땐 얘 하나에 대한 것만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아까 입력을 한 얘네들 중에서 얘가 지금 실제 합계죠. 얘네들 중에 B의 4에 해당하는 이제 매출 1에 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출 현황 중에서 기간에 관련된 거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범위를 잡고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컴마를 해서 얘를 하나 붙여 넣습니다. 자, 붙여놓고 가로를 닫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sum if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부등호를 표시한 이 부분이 고쳐져야 되죠. 자, 여기서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같으냐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 하나에 대한 거니까. 그리고 if에 해당하는 가로를 열었기 때문에 맨 뒤에 가서 맨 뒤에 가로를 하나 닫아줘야 됩니다. 자, 복잡하죠? 자, 복잡한데 한 번에 하나씩 하고 카피해서 쓰시면 돼요. 자, fx를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 자, 일단 첫 번째 나오는 if. 자, if에 대한 거 얘를 눌렀어요. 눌렀더니 is blank 공백이냐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나오는 i의 2가 공백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렇다면 자, 참이죠. 자, 공백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sum if에 대한 걸 해줘야 되잖아요. 자, 일단 if에서 비교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value if true인 경우에 sum if는 하나, 그 다음에 value if false에 들어가는 거는 기간까지 들어가 있는 sum if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위쪽에서 첫 번째 만나는 sum if 얘를 한번 눌러봤어요. 자, 그랬더니 매출 현황의 전체 합계 집계를 할 부분. 자, 그 다음에 제품들 중에서 이 제품이 맞느냐? 그러면 날짜들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날짜들 비교에 해당하는 애들 중에서 이 날짜하고 같은 애가 있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같으냐라고 질문을 해서 지금 나온 거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쭉 가서 검은색으로 지금 진하게 돼 있죠. 진하게 돼 있는 거 그 뒤에, 자 그 뒤에 해당하는 썸이프를 눌렀어요. 자 그랬더니 자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자 실제 합계할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제품들이죠. 자, 제품들 중에서 실제 내가 원하는 제품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 기간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기간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리고 더 내려가야 되죠. 자, 매출 현황이 이런 날짜들 중에서 똑같은 날짜죠. 날짜들 중에서 작거나 같으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있는 IA2 이걸 해야 되는데 얘는 왜 안 나왔냐면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 if를 하고 나면 첫 번째 있는 애 얘는 여기가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썸if에 해당하는 결과 66,000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66,000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굉장히 복잡한 식이지만 사실은 하나씩 카피해서 쓰면 그닥 복잡한 건 아니죠. 자, 여기가 한 세트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게 뒤에 쭉 가서 자, 이 부분이 날짜에 대한 조건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건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돼서 조건에 관련된 건데 지금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만 빠졌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부등호만 빠졌어요. 뒤에 복잡하게 나와야 될 걸 먼저 잘 생각해서 만들어 놓고 그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아, 여기서부터 여기를 카피해서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그대로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옆에도 가는데, 자, 여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설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볼게요. equal, 자, sum, ifs, sum range를 먼저 합니다. 자, 지금 해당하는 건 지출이죠. 그러니까 지출에 가서 실제 합계가 돼야 될 부분을 먼저 범위를 잡아주고 F4를 누르고 컴마. 자, 항목들 중에서 F4 키를 누르고 컴마. 자, 이번엔 누구하고 같아야 되냐면 기간 내역에 다시 가서 얘하고 같으냐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요거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복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놔둬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B의 4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기까지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컴마. 자, 이번에는 기간으로 합니다. 기간. 자, 얘보다는 어때야 되냐면 크거나 같아야 돼. 누가? 지출 내역에 가서 날짜들 중에서 F4, 컴마,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 크거나 같으냐,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기간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스타트 데이트 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얘가 밑으로 복사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H2 이 부분은 절대 주소가 돼야 되죠. 따옴표 해주고 컴마. 자, 그런데 이제 요거 먼저 해결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크거나 같으냐 따옴표 이렇게 됐는데 자, 이 따옴표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자, 요 따옴표가 앞쪽으로 가서 여기서 따옴표를 해주고 그다음 풀로 붙이는 앰퍼샌드 이렇게 해준다 그랬죠. 자, 지금 이 부분이 하고 똑같은 거죠. 노란색 부분. 자,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여기에 매출 현황인 것처럼 여기는 지출 현황으로 갑니다. 날짜를 잡아주고 F4키를 눌러서 컴마 따옴표 안에 작거나 같으냐 그 다음에 가서 기간 내역에 옆에 있는 날짜 이렇게 찍어줘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기간은 절대 주소가 돼야 되고 따옴표 가로를 닫았어요. 자, 썸if가 끝났습니다. 앞쪽으로 따옴표를 옮겨주면서 앰퍼샌드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자, 지금 나온 거는 요 항목하고 똑같은데 위치만 달라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썸if가 됐어요. 앞에 나와 있는 여기에 if 가로 열고 is 블랭크냐 어디가 i의 2가 그리고 F4를 눌러서 절대 주소를 해주고 가로를 닫습니다. is 블랭크를 하고 가로를 또 하나 있네요. 자, is 블랭크 가로 한 번만 열고 닫고 자, 그리고 컴마를 해주고 자, 여기에 부등호 크거나 같으냐 기간 내역 여기 부분 범위를 잡고 컨트롤 C를 하고 여기에 그 자리에서 다시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가로를 닫고 컴마를 하고 이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얘하고 달라질 게 없어요. 부등호에 해당하는 부분만 없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부등호만 하나 없앴습니다. 자, 이렇게. 자, 얘도 fx를 이용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fx를 누르고 여기는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게 뒤쪽에 여기에 지금 보시면 가로가 무슨 색이에요? 분홍색이죠. 그런데 if의 가로가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이죠. 여기가 분홍색이고 그렇다면 여기 가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가로를 닫아주면 자, if에 대한 게 끝난 겁니다. 자, if를 눌렀을 때 나오는 게 is 블랭크고 두 번째 true가
썸이프, 세 번째도 썸이프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리고 썸이프 첫 번째로 만나는 애를 눌렀더니 여기에 금액들을 합계를 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광고 선전비 뭐 이렇게 항목들 중에 내가 원하는 항목 그리고 날짜들 중에 내가 원하는 날짜하고 같으냐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썸이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썸이프. 자, 여기를 갔더니, 자, 여기에 실제 합계할 부분이죠. 여기 리스트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항목들 중에서 항목이 있느냐, 그 다음에 날짜들 중에서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날짜들 중에서 작거나 같으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는 아예 2에 입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안 돼 있는 걸로 나온 겁니다. 자, 어쨌든 이것의 결과에 해당하는 거는 첫 번째로 만나는 썸if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if를 했을 때 결과가 0이 나옵니다. 자, 확인 누르고 자, 왜 0이 나오냐면 5월 2일 날 광고 선전비가 없나 보죠. 가볼까요? 5월 2일 중에 자, 1 광고 선전비가 없어요. 그래서 안 나온 거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가서 자, 이번에는 2019년 5월 3일로 한번 해볼까요? 자, 2019년 5월 3일에 해당하는 광고 선전비도 안 나왔어요. 자, 요거를 잡아서 밑으로 내리고요. 아래쪽 결과 나오는 부분까지. 자,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나온 것 중에서 얘가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주고요. 자, 옆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로 쭉 밑으로 내려서 여기까지 하고 자,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줍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날짜를 입력했더니 여기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일, 3일에 해당하는 게 집계가 나온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가 2일, 3일에 해당하는 지출의 합계 부분이 나온 거죠. 자, 복리후생비부터 여비, 교통비까지 하나, 둘, 셋, 5개 확인해 볼까요? 지출 내역에 가서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해당하는 게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여기는 5개밖에 안 나왔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글씨가 소무품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소모품비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소모품이라고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 자, 요거에 해당하는 거 사실은 뭐 개수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금액이 맞아야 되겠죠. 자, 요거를 하고 뒤로 갑니다. 자, 그랬더니 소모품비에 해당하는 게 20만 원이 됐어요. 왜냐하면 10만 원짜리 2개니까. 자, 10만 원짜리 소모품비가 2개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여기에 20만 원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없었어요. 이렇게 없으면 3개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가서 봤을 때 5월 2일에 해당하는 거 3개인데 항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 해당하는 결과가 그냥 결과가 나오죠. 만약에 얘가 날짜가 5월 3일이다. 3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 3일에 해당하는 거 값이 벌써 나오고 있죠. 얘를 하루짜리로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5월 4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5월 4일의 항목은 밑에 더 나와 있네요. 이렇게. 자, 임차료가 5월 4일에 들어가 있는지 볼까요? 들어가 있죠. 자, 여비 교통비도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비 교통비까지도 표시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 날짜에 해당하는 걸 걸쳐서 집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처음에는 복잡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요거를 잘 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위치를 어떻게 가고 어떤 식을 세워야 되는가만 파악이 잘 되면 어려운 건 없어요. 복잡한 거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영상의 아래쪽에 파일이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에 자, 다운을 받아서 보면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도록 하세요.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